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해 경북 동해안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불법과 탈법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몰래 폐수를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가축 분뇨 등이 덮개 없이 장기간 강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산 강변에 폐수가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커먼 물은 악취를 풍기면서 강으로 흘러듭니다. 몰래 숨긴 관을 추적하니 배출업소는 바로 김치 공장. 기계 고장이라며 3월 중순부터 4월 10일까지 김장 과정에서 나온 폐수 390여 톤을 내보낸 것입니다. 수질 분석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무려 13배와 16배나 초과했습니다. 더욱이 공장에서 형산강까지 1km에 이르는 구간에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배출수 관을 묻은 것으로 드러나 의도된 폐수 배출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기 동네 이제 민원에 의해서 이제 좀 해결 조치를 하는 방안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된 일이고요. 형산강 상류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가 덮개도 없이 장기간 보관되고 있으나 경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의 한 업체 식당에서도 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구무천으로 내보내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집수조의 물을 정화시설로 보내는 펌프 고장이라지만 3, 4일간 무단 방류가 계속됐고 문제가 발생하자 배수구를 폐쇄했습니다. 생활 오수가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수문 주변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스티로폼과 빈 페트병 등 갖가지 쓰레기가 섞으면서 물은 검게 변했고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부옇게 변한 하수와 오수가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형산강으로 가보면 불법과 탈법 행위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형산강 속살은 각종 폐수와 쓰레기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48회 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1조 9,473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와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편 박희정 의원은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상민 의원은 장애인 재난관리 대책 수립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상훈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잔치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포항 한방병원은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에게 무료 진료에 나섰고 KT는 VR 체험과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가칭 420 포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장애인 공약을 실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포항 남구 장기면 인근 훈련장에서 해병대 헬기레펠 훈련을 지원 중이던 해군 6항공전단 소속 UH-1H 헬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등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허리 부상과 찰과상을 입어 해군 포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육전단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종류의 헬기 비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29개 지자체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 지자체들은 원전 가동 상태와 환경 방사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방사능 누출 범위와 주민 대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손병복 자유한국당 울진군수 경선 후보는 황희주 후보가 당원 명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흠집내기라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손 후보는 자신이 가입시키거나 알게 된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며 책임 당원 명부는 안심번호로 전달돼 신상 파악이 어려운데도 황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가 책임 당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해명하라고 역공했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오늘 재료연구소와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금속, 세라믹 등 소재 산업 분야에서 협동 연구를 하고 인력과 학술 정보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지금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대구테크노파크, LG화학,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농협 직원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80대 할아버지가 경주 불국사 농협 창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현금 7천만 원을 현찰로 출금하려는 걸 농협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할아버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에 든 돈을 모두 인출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을 찾았다며 경찰은 신고자 김혜숙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의 솔루션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강판 및 고급강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중국 솔루션 마케팅 센터는 고급 철강제의 신속한 공급과 제품 서비스, 현지 생산 가공 판매 법인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판매국으로 2020년에는 자동차가 3,400만 대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해외 고급 철강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월 베트남에 해외 첫 솔루션 마케팅 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경북 동해안 연안의 사설 항로 표지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사설 항로 표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항로 표지로 경북에서는 모두 1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수청은 이번에 등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봄철을 맞아 야생화 전시회가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 포항시 야생화연구회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포항 문예회관에서 금당화와 깽깽이풀 등 화분 300여 점을 전시합니다. 또 경주 우리꽃 사랑회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꽃고비 등 야생화 화분 200여 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경주경찰서는 농어촌 지역을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6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경주와 울진, 속초 등 전국을 다니며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농어촌의 빈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